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은 고양이를 키우면 유산을 한다는 데란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임신을 하면 고양이를 버려야 하는 걸까요? 가끔 그런 상담을 받아요. 뭐 임신을 했는데 고양이를 버리라 그런다.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치워야 되느냐? 뭐 임신한 사람한테 고양이가 안 좋을 수 있다. 내려와 삼각대 그러지 말고 임신한 사람한테는 고양이를 키우면 위험할 수 있다,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 아니면 유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실제로 고양이를 키우면은 유산을 한다, 아니면은 고양이를 키우면은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 요거는 톡소플라스모시스라는 기생충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되게 흔한 기생충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일종의 세포 내에 기생하는 원충류인데요. 되게 기생충이 너무 작아요. 너무너무 작다 보니까 태반을 통과해서 임신한 분한테 태아에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생충이 과연 고양이 때문에 옮길 수 있느냐? 사실은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실제로 고양이 때문에 톡소플라스모시스에 걸려서 태아를 유산한 사례가 있느냐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국내에도 한 건도 없고 해외 사례도 고양이랑 연관성을 찾지는 못했어요. 즉,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은 태아 감염 사례들이 있어요. 톡소플라스모시스에 의한 태아 감염 사례들이 존재하는데 그 통계가 고양이를 키우고 안 키우고,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우거나 한 마리 키우나 해서 전혀 통계가 안 잡혀요. 쉽게 말하면요, 고양이랑 상관은 실제로는 없어요. 톡소플라스모시스는 어떤 식으로 감염되냐면요, 대개는 오염된 흙, 아니면 오염된 물, 아니면 날고기, 생식, 생야채를 먹다가 많이 감염된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만 사람이 감염되면은요, 사람은 항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영구의 면역이 생겨요. 모든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고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고양이가 재밌는 거는요, 톡소플라스모시스는 특이하게 고양이가 걸리면요, 영구의 면역이 생기면서 다시는 안 걸리는데 그 사이 2주간 충란을 똥을 통해 배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 혹은 사람한테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가 종속주로 지목되고 고양이가 톡소플라스를 옮길 수 있다는 그런 가설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톡소플라스모시스의 역학조사를 해보면은 보통 이제 걸린 사람들은 영구의 항체라는 게 몸에 남으니까 피를 뽑으면은 예전에 톡소플라스모시스에 노출된 적이 있다 없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은 차이는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0.7에서 약 8% 정도의 사람들이 톡소플라스모시스에 걸려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도시 지역은 0.7%, 농촌 지역은 7, 8% 정도 걸려 있고요. 제주도 지역은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약 15% 사람들이 톡소플라스모시스 항체를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되게 심하게 퍼져 있어요. 거의 물, 흙, 모래 모든 데 톡소플라스마가 있어서요, 프랑스인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90%가 항체를 갖고 있어요. 즉 대부분의 국민이 톡소플라스모시스에 한 번은 걸렸다는 얘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차이가 커가지고요, 약 3%에서 70% 정도 걸려있다 그래요. 그래서 뉴욕 같은 도시 지역은 3% 정도 비율을 보이고, 농촌으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져서 농촌 지역 사람들은 약 70% 정도 걸린다 그래요. 즉 바꿔 말하면요, 톡소플라스모시스는 해당 지역의 토양이 얼마나 오염이 돼 있는지, 아니면 본인의 식습관, 날고기를 먹는지, 야채를 충분히 씻어 먹지 않는지, 이런 걸로 걸리는 거지 고양이를 키우는 유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혹시라도 고양이 때문에 걸릴 수 있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고양이 때문에 내가 톡소플라스모시스에 걸려서 유산을 할 확률이 얼마나 되냐면요, 우선 집에 고양이가 있어야 돼요. 한 번도 톡소플라스모시스에 노출된 적이 없어서 항체를 안 가지고 있는 고양이가 집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임신부가 있어야죠. 톡소플라스모시스에 노출된 적이 없는, 항체가 없는 임신부가 있어야 돼요. 임신 초기여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고양이가 이제 외출을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가 막 톡소플라스모시스에 걸린, 왜 그래 얘들아, 싸우지 말고, 마이클, 톡소플라스모시스에 걸린 지 얼마 안 된 쥐를 만난 거야. 아직 항체 생기기 전에 쥐죠. 이 쥐를 만나서 고양이가 잡아먹는 거예요. 맛있게 생겼다, 맛있게 먹어야지 하고 딱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피칠갑을 하고 랄라랄라 집으로 오는 거죠. 그럼 집에 와가지고 우리 고양이 나가서 또 쥐 잡아먹고 왔구나 하고 막 쓰다듬어져요. 그 다음에 이 고양이는 2주 뒤부터 톡소플라스모시스 충란이 섞인 똥을 배설하게 돼요. 그럼 임신부는요, 그 똥을 또 바로 치우면 안 돼요. 24시간 동안 병원성이 강해지는 기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똥을 바로 치우지 않고 하루 정도 묵혀요. 그 다음에 그 똥을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서 맛있게 드시면은 톡소플라스모시스에 걸릴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요, 이거는 섭취를 해야 걸리는 병이지 만지거나 아니면 냄새를 맡아서 걸리지 않아요. 즉 고양이 똥만 먹지 않으면 절대로 톡소플라스모시스에 고양이에서 걸릴 일은 여러분이 없습니다.
자, 그래도 고양이랑 같이 산다면 최소한의 주의는 해야겠죠. 고양이를 키우시는 여러분이 만약에 임신을 했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첫째, 고양이 똥은 남편분이 치워주실 것. 둘째, 고양이에게 절대로 생식을 시켜주시면 안 돼요. 임신 기간 중에는요. 셋째, 고양이는 임신 기간 중에 외출을 시키면 안 되고요. 넷째, 고양이 똥은 바로바로 치워주세요. 다섯째, 임신부는 절대로 생식을 하시면 안 되고 야채도 충분히 씻어 드시고요. 여섯째, 물은 반드시 끓여서 먹이셔야 됩니다. 아셨죠? 물을 반드시 끓여 드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만 주의하면 여러분들도 톡소플라스모시스 같은 어떤 여러 가지 기생충으로부터 안전하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고양이에 대한 오해로 비롯된 문제일 뿐이니까 고양이를 키운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형아를 출산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고양이 때문에 벌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안전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크백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